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마음은 알겠는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원자력 연구원장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닐 겁니다. 마셔도 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총리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드시면 안 다 된다고.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도대체 음용이 10,000베크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갖다가 방류하겠다는 게 1,500이니까 1,500이 지켜지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너무 한번 위험합니다, 알아볼게요. 총리님. 네. 네, 배출의 베크렐은 일본의 경우에는 6만 베크렐이고 대한민국은 4만 베크렐이고요. 아닙니다. 10,000베크렐이에요. 예, 제가 질문. WHO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위험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굳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다 방류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 전 정부에서 이미 많이 검토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교부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 저와 이 정부와 전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하고 그 대신에 이거를 철저하게 정화하고 삼중수소는 희석해가지고 배출한다.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5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 5가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물론 주도를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거기에 IAEA라는 그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 전문가인 그런 그 국제기구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해양 방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 참여를 하고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쭉 해왔다.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게 제일 쌉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는 저는 뭐 의원님께서 의심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또 한 전문가들은 결국 5개 방안을 검토를 해봤을 때 어떤 방법은 지금까지 안 써본 방법이고 어떤 거는 써본 방법이고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 중에 2가지가 비교적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그렇고 이 2가지 중에서 그러면 기체로 해가지고 그 공기로 배출하는 거 이거는 일부 전문가는 해양 방출을 기준대로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만 배 정도 더 위험하다. 이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어디서 좀 본 거입니다만. 둘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핵 오염수인데 둘 다 위험한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방출을 안 하면 제일 좋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기준대로 해가지고 그 기준대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준대로 해가지고 이 해양 생태계나 이런 데가 그 견딜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방법은 분명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위험률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 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대책 마련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원 대책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대한민국의 지원 대책은 뭐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물질의 해양 방출이라는 거는 결국 한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방사능 그 수치 그거를 전제로 해서
몇 개의 방사능 물질을 어느 기준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걸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중수소라는 그것도 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본 같으면은 6만 베크렐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4만 베크렐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시버트인가요? 그런 단위로 다 모았을 때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정도 기준이면 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위험한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왜 계속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단 1%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이것은 정부에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도 본인 자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있으면 자국민들이 위험해지니까 방류해서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 1%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 총리라면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모든 나라가 삼중수소도 하나도 배출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삼중수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하게 하면 도대체 그러면 그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성? 저희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오염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부터 나서서 반대를 해야죠. IAEA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말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본이 오염수 방류는 언제 한다고 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운전 했고 6월 말에 계획 잡고 있죠. 저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알아보겠습니다. 거는 일본은 IAEA 보고서 나오든지 말든지 이미 6월 말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운전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시운전은 다른 얘기죠. 시운전은 그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을 했고 그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그 감독 당국, 규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시운전도 안 해보고 어떻게 허락을 받습니까? 그 허락받는 서류에 그런 게 다 필요할 텐데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6월 말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금 시운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심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IAEA 과학적 근거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을 옹호할 이유는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무엇이 더 상식적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터널을 다 만들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그러려면 시운전을 안 해보거나 안 될 테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는 저는 의원님께서 잘 좀 해주시고. 총리님께서 로데이터를 받아왔다 시찰단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로데이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양국 간의 시간에 따라서 다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쿄 전력의 자료를 믿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를 조작됐다고 본다? 그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일본에 조금 우호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지점인데요.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했을 때 멜트다운도 숨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알프스 탄소 14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은폐했고 필터 손상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거짓말 반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준 자료를 우리가 로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시료는 또 안 주지 않습니까? 시료는 IAEA하고 같이 채취한 것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의원 장관이 얘기했던 세 가지가 결국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찰단한테는 IAEA가 가져갔으니까 너네는 가져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안전하면 방류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관철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작년 1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IAEA가 받은 거고 우리 시찰단이 가서 아무것도 못 받지. 우리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알프스의 전과 후의 4년 동안의 로 데이터를 다 받아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023년 4월에 그
일주에 한 번씩 하는 10개 그 핵종에 대한 그 로 데이터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IAEA하고도 같이 검토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감시적인 기능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총리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자료를 믿고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갖겠습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축소하려고 그러고 있고 너네는 검증하지 말고 그냥 보고만 가라라고 하는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과학적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전 정부에서 우리 김홍석 박사라는 분을 2021년 7월 달에 IAEA에 보내가지고 그 조사단에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 해 2022년 3월인가요? 2022년 3월에는 아예 우리 그 원자력 안전연구원이 거기에 하나의 그 중요한 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전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신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는 세 가지 요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였다는 그러면 거는 못 받아들였는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이미 거짓말을 몇 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해서 우리가 직접 봐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삼중수소라든지 탄소 14는 못 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마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알겠는데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반대한다고 1500 입장을 말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500 베크렐로 희석화된 거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이 6만 베크렐인데 그거를 1500 베크렐로 만들겠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500 베크렐이 제대로 되느냐를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00을 정말 충족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WHO 기준이 1000 베크렐이니까 제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뭐 그 정도 들어오는 거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일본이 계속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는 그걸 거는 제로를 만들겠다. 문제가-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 의원님 솔직하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가 그럼 인정하겠다고 삼중수소를 말씀하셔야죠. 전부 다 배출을 못하게 해야죠. 배출 못하게 해야죠.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말 너무나 그거는 상식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께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또 마시지 않아서 야단이라고 그러시더니 마신다고 그러니까 또 뭐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타까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일본 편이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1500이 되는 거는 과학자가 판단하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 1%의 위험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20% 30% 위험하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대한민국 총리는 대한민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1%라도 위험하다면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로서 정확하게 못 걸러내면 우리는 방류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반감기 거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 있으십니까? 뭐 그건 저는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일본은 답정너예요. 그렇지 않죠. IAEA가 그렇게 답정너에 승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IAEA라는 데가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다 방사능 체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IAEA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본이 절대 방류를 안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수산물 지금 왜 금지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뭐 답변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묻고 계시니까. 수산물은요. 수산물이 아니고요. 방류, 오염수 방류. 아니 지금 수산물을 물으셔서 수산물은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해양 환경이 반드시 개선되고 우리 국민한테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그건 우리의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수입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수입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수산물도 우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거짓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총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장관님, 우길기, 전범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상징이죠? 예,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범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외관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의 일치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일본에서는 자위함기라고 명칭을 공식적으로 붙인다는 점에서는 우리기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똑같답니다. 그거 맞답니다. 그게 이제 뭐 우길 형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똑같답니다. 그 전범기 맞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전 정부에서도 전범기 달고 부산항 입학했다 하는데 그때 전 정부에서 이순신기 걸고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엄청 항의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존심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 초계기 관련해서 만남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초계기 사건 발생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위협 비행이었다 하는 것과 또 일본 측은 그것이 레이더 공격을 위한 조사를 했다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양측 입장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일본 초계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다는 건데 사과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공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한 거. 공해상에서 초계기가 다녔는데 그거 사과 받았습니까? 사과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4년 이상 노력했는데 사과 받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사과 받을 계획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한측 입장하고 일본 측 입장이 서로 아니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죠. 일본 입장이 무슨 상관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도 확실하고, 근데 그것은 이제 일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일본은 입장을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예. 이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양측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우리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립니다, 질문이.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저는 필요 없고요. 예. 제가 질문 드리는데 일본 입장은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존에 국방부 장관님께 지난번 우리 입장이 정부 뭔지. 때하고 지금 정부하고 기본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위협 비행이었다 하는 겁니다. 초계기 지침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응 매뉴얼. 초계기 지침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 결국에는 그 영공에 예. 일본 초계기가 들어오면 경고 사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나가면 레이더 조준하지 않습니까? 그 지침 폐기하셨습니까? 언론에서는 폐기했다고 나와서 여쭙습니다. 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존치합니까? 그 문제도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과정에서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시킵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왜 어렵습니까? 초계기가 영공을 침투하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응 아닙니다. 지침을 그것은 초계기가 영공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공해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해상에도 영공하고 대응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응 지침이 있는데 그거 폐기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께서 명확하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두고 봐야 됩니까? 그것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다 커버가 되면은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커버가 되면 그 그래서 사람들의 그것이 네.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양측이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작전 지침이라고 말 못하신다 그래서 갖고 대응 지침을 여쭤봤는데 왜 작전 지침을 말씀드리냐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초계기가 아니 그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작전 지침을 국민한테 다 일일이 공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응 지침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작전 지침 다 얘기. 그 똑같은 겁니다. 명칭이 약간 달리 표현될 뿐이지 작전과 관련된 지침은 그것은 공개할 수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예.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초계기가 들어왔을 때 언론상에서는 그러니까 초계기 지침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제가- 작전 지침 그대로 가고 대응 그대로 할 겁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요. 장관님 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더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분명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PPT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PPT 보이시죠? 예. 앞에 보시면 독신자 숙소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은 교도소입니다. 깜빵보다 못한 곳에서 우리 초급 하사들, 초급 간부들 살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 독신 숙소 여건이 아주 열악한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좋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좀 다양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7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간부들은 1인 1실로 이렇게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일 1실이 아니고 애초에 신경을 안 썼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PPT 한번 더 예, 이 보시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좋아요. 예, 오래 전부터 우리 군이 노력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초급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대학에서 학생들이 예비군 갔는데 교양 수업에서 출석 처리 안 해줬답니다. 또 인터넷에서 떠들썩거렸는데 장관님 제가 예결위에서 작년에 질의 드렸는데 하나도 바뀐 것 없이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한 개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그 문제는 다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직 걸고라도 이런 문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셔야 그 장병들 사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외교 문제라서 장관님 여쭙습니다. 도청 당한 겁니까? 그럼 사실 확인 중입니다. 아직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 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사실을 조사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미국 수사 당국은 김민주 총권으로 미국 현역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위조된 문서라면 현역 군인을 체포했겠습니까? 네, 미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조된 문서라면 군인을 체포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했다라고 하는 근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 위조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뭐 확실하게 지금 결론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 한미 간의 그 협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외교부에서는 파악도 못했다라는 거죠. 최종 사실 확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청에 악의와 선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외교부 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청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무슨 외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논의 못할 현안은 없습니다. 도청 문제도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론 내주실지 말씀해 주시죠.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날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이 나긴 하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아직 파악 못했다는데요. 도청이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까? 도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도청이 없었던 겁니까? 예, 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요. 말씀 주십시오. 기사에는 미국 언론 기사에는 도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문서 원본에 보면은 도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된 정보에 따르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나갈 때 도청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내용이 있으면 도청으로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내용들 미국에서 거의 다 알고 있던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 옮기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도감청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이게 주기적으로 저희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도감청 테스트를 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부 기밀들이 다 알고 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고요. 그 부분은 그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소개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